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신호가 한 두 달 전과는 확연히 좀 달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 몇 가지 봐주세요. 네, 이번 시장은 매파 연준하고 지난 주말에 시장이 싫어할 만한 신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고용지표, 시장이 싫어할 만한 그런 고용지표를 딛고 일어선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중간선거 이후의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중국 봉쇄 완화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중국 봉쇄 관련해 갖고는 지금 뭐 중국인들은 자국에서 생산한 몰백신이라고 불리던 그 백신 외에는 다른 백신은 안 맞았기 때문에 지금 뭐 신규 확진자가 조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되는 그런 요인이 또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뭐 지금 현재 시장이 이 기술주의주의 나스닥 시장보다는 전통주의주의 S&P 500이나 다우지수가 상승폭이 훨씬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이 시장도 중간선거에서 뭐 전통주 쪽에 지지층을 갖고 있는 공화당이 유리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이렇게 짚어봐 드리면요. 자,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20주 이평선에서 저항받는 모습이 200주 이평선에서 저항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최근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진 그런 모습인데요. 자, 뭐 최근 시장 분위기하고는 전혀 틀리게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저점에서 그렇게 크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3대 지수 중에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 금리 인상에 취약한 기술주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3분기 실적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실망감들, 이런 부분들도 나스닥 시장에 부진한 또 다른 이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은 빅테크 쪽보다는 전통산업 위주의 투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1차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6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20주 이평선마저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뭐 지금 뭐 현재 상황은 저항선 돌파 이후에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뭐 그런 구간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저항선은 그게 더 중요한데요. 자, 이번 주 내에 어제 돌파했던 21평선 지금 뭐 한 네, 2,300. 지금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아가지고요. 다시금 연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본 시그널을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번 중간선거, 이 현지 언론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는 이 공화당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차트 봤죠.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조금은 궤적이 다르다. 우리 증시보다 미국 증시가 약간은 좀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는 했는데, 이 200주 이동평균선의 저항 때문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현재 차트를 보면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연결되셨죠? 예. 네, 저희 차트 계속 보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있었는데요. 안 좀 더 들렸나요? 읽어주세요. 예, 일단 코스피 시장 주봉 차트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번 주에 20주 이평선을 지켜준다라면 11월 다음 파생 시장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은 오전에는 선물 시장에서 순 매수를 보였다가 오후장 마감 무렵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좀처럼 네.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전화로 저희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나오고 있는데 말씀이 중간에 좀 끊겨가지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상황 봤고, 그리고 국내 주봉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조금은 또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저항선을 넘어서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지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60주 이평선 지지 여부 체크 여기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파생시장 동향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지금 연결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자, 파생시장 쪽에서는 어제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했는데요. 자, 오후장에는 매도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 미결작정은 잠재적인 부담감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미결작정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 매도로 계속 이렇게 미결작정을 늘려왔던 외국인들이 거기에 대한 쇼커버링이 나오면 좀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근데 조금 특이한 수급은 옵션 쪽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수 급등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콜옵션 매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70억 정도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자, 요런 거는 일단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상승 탄력이 약간은 좀 둔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요렇게 볼 수도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생시장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 차트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눴다면은 이제는 이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자 하는데요. 중간선거 이후에 좀 분위기 바뀔까요? 중간선거 현재에서도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공화당이 조금 더 우세한 걸로 예상이 나오고 있던데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자, 일단 지금 하원 쪽은 화면에 나오는 게, 하원 쪽은 공화당의 승리가 한 82% 정도 확률이 나오니까요. 이 하원은, 그리고 또 역사상으로도 집권당이 하원을 장악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상원 쪽인데, 상원 쪽에서는 과거에는 원래는 공화당이 좀 우세했었죠. 그런데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최근 들어서 한 2, 3주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우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 정도에는 한 50대 50 정도 거의 박빙이었는데 지금 주말을 지나면서 또 공화당이 좀 더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 행정부하고 의회 권력이 나눠졌을 때 그럴 때가 과거에는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열이면 열 다 그런 얘기를 하죠. 선거 이후에 중간 선거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가 한번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나오는 표의 우측에 보시면 위에가 나스닥이고요. 아래가 S&P 500 지수입니다. 자, 지금 가장 이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10월 달이었어요. 즉, 중간선거 하기 전에 그때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것도 정리가 돼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나스닥도 마찬가지 2000년 이후에 5번의 중간선거 중에 나스닥도 4번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11월 달도 마찬가지로 4번이라는 건 같지만요. 전체적인 상승률을 한번 보시면 10월 달보다는 11월 달이 상승 탄력이 약간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12월 달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요. 12월 달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중간선거가 있었던 해 5번 중에 4번 하락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 5번 중에 3번이 하락을 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중간선거 이후에는 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액면 그대로 좀 믿어서는 안 될 거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 거니까 남들보다 좀 나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팩트 체크도 필요한 겁니다. 역시 제 말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곧이곧대로 믿지 마시고요. 한번 직접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S&P 500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향후에 뭐 돌발적인 좀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도 좀 잘 대응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상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했을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종전 압력이 좀 높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공화당 쪽 같은 경우는 자국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죠. 우크라이나에 그냥 마냥 그렇게 무제한으로 이렇게 좀 퍼주다시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미국 쪽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푸틴하고 협상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어쩌면 이 선거 이후에 좀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부분 역시 지금 최근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기에 한 가지 요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화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라면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래서 지금까지 강달러를 굉장히 많이 추구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견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달러가 조금 약세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화당이 상원까지 이렇게 상원을 다 장악을 하게 된다라면 이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은 에너지 기업, 그런데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이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그쪽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가 상승하고 좀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 사우디 같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이 힘을 잃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뭐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도 바이든의 힘을 빼기 위해서 사우디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 유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올리는 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인플레에 대한 잠재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10일 날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그런 날이죠. 뭐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거 비농업 일자리 수, 요게 지난 주말에 발표됐는데요. 요거는 20만 건이었는데 26만 건이 발표가 됐지만 시장은 올라온 이유가 실업률이 약간 좀 올라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걸 상쇄한 모습인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의 CPI 헤드라인 예상치는 한 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는 6.6%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CPI 같은 경우는 이 예상치대로 나온다라면 한 4개월 연속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6.6%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 근원 CPI는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요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지난 주말에 뭐 발표된 고용지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농업 일자리 수가 워낙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워낙 크게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긴축 완화에 조금 부담되는 그런 요인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최근 뭐 오늘도 90달러 이상에서 유가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90달러가 넘어간 이 유가도 부담 요인입니다. 그리고 11월 달 CPI 같은 경우는 12월 초에, 그러니까 다음 달 12월 연준이 있기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유가가 고공행진을 한다라면 이 다음 달에 최종적으로 연준이 보고 연준 회의를 열게 될 그 11월 달 CPI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높게 나올 가능성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CPI에 대한 뷰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간략하게만 봐주세요. 일단 뭐 아까도 잠깐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목요일이죠. 20주 이평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어제도 장 초반에 순매수로 들어왔다가 외국인들을 순매도로 바뀌었는데요.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
유입 여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외국인들은 콜옵션 매도가 한 누적 순매도가 370억 정도가 됩니다. 시장이 좀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매도분에 대한 청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폭이라도 콜옵션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뭐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은 온통 중간 선거에 쏠려 있는데요. 자, 뭐 공화당의 승리를 가정을 한 상태에서는 전통 에너지주들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갖고 이 재건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간밤에 관심이 가는 뉴스가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이 포토마스크 EV 공정에서 쓰는 거죠. 포토마스크에 대한 수급난이 지금 가중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포토마스크는 반도체 공정에서 EUV 공정에서 사용하는 거는 100%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직접 그걸 만드는 기업을 찾을 수는 없고요. 대신 포토마스크의 원재료로 이용되는 블랭크 마스크 생산업체인 SNS텍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블랭크 마스크, 이 포토 마스크 관련된 업체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투자 아이디어까지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막연히 중간선거 이후에 증시 좋았다라는 말을 액면근해로 믿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데이터를 보면서 섣부른 기대는 일단 좀 내려놓고요. 또 세부적으로 판세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공화당 관련된 종목군들, 에너지 이쪽으로 관심 가져보자 이런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였습니다.